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대박인 텃밭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후회 없을 텃밭작물 1위에서 5위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요. 이때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순위까지 매겨가지고 텃밭작물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텃밭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후회 없을 텃밭작물 1위에서 5위 작물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작물 소개에 앞서서 감자를 언제 수확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감자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짧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감자 재배 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씨감자를 언제 심었는지 고려하셔가지고 수확 시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텃밭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 감자 품종하게 되면 수미감자가 있는데, 수미감자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이 보통 9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중순 정도에 이 수미감자 씨감자를 텃밭에 심었다면 6월 중순 정도에 이 수미감자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하지 전후로 해서 감자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지 하게 되면 6월 21일 정도이거든요.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6월 21일 정도의 하지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 없이 감자 수확 적기를 맞춰서 감자를 수확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의 잎과 줄기 상태를 보고선 감자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이 수확하는 양파와 마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감자 또한 수확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해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잎과 줄기가 3분의 2 정도 누렇게 변했을 때 수확하라고 하지만,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잎과 줄기가 수확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거의 폭삭 주저앉거든요. 그 현상이 마치 양파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이렇게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부로 꼿꼿하게 자라던 줄기가 주저앉을 때, 이때 감자를 수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감자를 수확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라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장마철에 이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그 사이에 감자가 썩거나 병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모든 감자를 텃밭에서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마 전에 꼭 수확해야 되는 텃밭작물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선 많은 분들이 감자를 좀 늦게 심어서, 또는 까지도 감자의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하지 않아가지고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이론적으로는 웬만하면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감자를 텃밭에서 수확하는 것이 맞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마 초입에 수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라면 대부분 감자를 재배하실 때 그냥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비닐멀칭을 한 이후에 씨감자를 파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비닐멀칭을 한 이후에 감자를 심었을 경우에는 장마 초까지도 습해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마 직전이 아니라 장마 초입에 수확한다는 생각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수확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가장 좋을 만한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감자 캔 자리에 바로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들이에요. 이와 같은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사실 감자를 수확하고 이후에 비료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밥 만들기를 완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곧 장마가 이어지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밭을 완성시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료를 추가하기보다는 그대로 밭만 조금 갈아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작물들을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작물 중에서는 비료를 조금 요하는 작물도 있고 반대로 비료를 전혀 원하지 않는 텃밭작물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다비성 작물인 경우에는 웃거름을 주면서 재배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작물들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혹시라도 감자를 미리 수확 진행했다면 물론 어떤 작물을 심을지 확정짓고 그에 맞는 비료를 밭에 넣고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들깨인데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수확 목적으로 하는 잎들깨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6월 달에 들깨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들기름까지 목적으로 해서 이 들깨를 재배하실 텐데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보통 실내에서 들깨 모종을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텃밭 한 공간에다가 들깨 씨앗을 파종하고 들깨 모종을 직접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통 참깨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지만 이 들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6월 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장마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력이 좋은 작물을 옮겨 심기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들깨 모종을 아주 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들깨 육묘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특히나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감자 캔 자리,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한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감자 수확 자리에다가 들깨모를 부어주시면 정말 좋고요. 이와 같이 들깨 씨앗 파종을 감자 수확 자리에다가 하셨다면 한 달 정도 키워가지고, 보통 장마가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월 말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장마가 끝나기 전, 그리고 장마 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13일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으니까요. 이 틈을 이용해서 다자란 들깨모를 아주 심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텃밭 면적이 넓지 않아서 종실용 씨앗을 파종하고 이어서 7월 달에 모종을 옮겨 심기 하기 부담스럽다면 이 시기에 잎들깨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텃밭 규모와 상관없이 감자 캔 자리에 들깨만큼 좋은 작물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텃밭에 들깨모를 부지 않았거나 또는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잎들깨 모종을 아직까지 정식하지 않았다면 감자 수확 자리에다가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가지인데요. 가지하게 되면 5월달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 텃밭 작물일 것 같아요. 특히나 5월달에 씨앗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월달에 심는 가지를 감자 캔 자리에 심는단 말이야. 어찌 보면 다른 텃밭보다 2달이나 늦게 이 감자 모종을 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좋은 작물로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좋고 병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초보 텃밭이기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5월달에 많이 심는 오이나 호박, 방울토마토와는 달리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재배하면서 가지를 수확해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게 심는다 하더라도 꽤 많은 양의 가지를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가지와 함께 많이 심어주는 토마토와 오이와는 달리 병충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키우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순지르기를 하는 등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노동력 대비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이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가지 모종을 텃밭에 심으시면 안 되고요. 2주에서 3주만 심는다 하더라도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가지를 설이 내리기 전까지 꾸준하게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가지 모종을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작물은 팥인데요. 팥이야말로 감자 수확 자리에 심으면 딱인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라면 전국적으로 팥 심는 시기 하게 되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감자 수확 시기 또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중순에서 6월 말 정도에 가장 많은 텃밭에서 이 감자를 수확 진행하기 때문에 심는 시기로만 따진다면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작물이 바로 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서 콩과 작물 하게 되면 보통 완두콩이나 강낭콩 정도만 심어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매해 같은 작물만 심어주게 되면 연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텃밭 가꾸기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소량 재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이렇게 매해 같은 작물만 심게 되면 텃밭 가꾸기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팥을 한 번도 텃밭에 심어 재배해보지 않았다면 올해 한번 감자 캔 자리에다가 팥씨앗을 구입하셔가지고 팥을 심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고가 작물과는 또 다른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매해 조금이라도 팥씨앗을 파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쑥갓인데요. 쑥갓하면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고 반대로 더위에는 약한 작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쑥갓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씨앗 파종하고 늦어도 5월달까지 씨앗 파종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이렇게 6월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 가능하거든요. 아마도 많은 텃밭에서 이른 봄에 쑥갓 씨앗을 파종했다면 지금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기일 텐데, 이렇게 쑥갓 수확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쑥갓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한 달 정도만 키워도 충분히 수확할 정도만큼 성장하니까요. 쑥갓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감자 수확 자리에다가 쑥갓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쑥갓을 조금 더운 날씨에 파종하게 되면 가을에 씨앗 파종하는 것과는 달리 수확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통 쑥갓은 겹순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확 진행할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기에 쑥갓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겨순을 받아서 수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쑥갓줄기가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하단부를 잘라서 수확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물론 이 시기에도 겨순을 받아서 수확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워낙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병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대가 금방 올라올 수 있거든요. 주말 농부 입장이라면 그 주에는 분명 추대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에 추대가 올라와서 쑥갓을 수확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감자 캔 자리에다가 쑥갓 씨앗을 파종했다면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과감하게 하단부를 잘라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서리태인데요.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월 말부터 씨앗 파종 진행하지만 가장 많은 텃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 서리태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 하게 되면 보통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초에서 6월 중순 정도에 가장 많이 서리태 씨앗을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자 캔 자리, 그러니까 장마 직전에 서리태 씨앗을 파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자 캔 자리에다가 이렇게 서리태 씨앗을 파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척박한 곳에다가 심어야 되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감자 캔 자리에는 좀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라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옥진 곳에다가 심어야 되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밭 만드는 과정에서도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밭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웃거름까지 줘가면서 감자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리태를 심기에는 너무 비옥진 밭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감자 캔 자리에다가 서리태를 심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면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는 텃밭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비옥진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을 나눠서 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리태처럼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텃밭 작물도 비옥진 밭에다가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감자 캔 자리에다가 비료는 추가하지 마시고요. 서리태 씨앗을 파종하시되 이후에 한 달 간격으로 1차에서 2차까지 순지르기를 진행하면서 이 서리태를 재배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어제 영상까지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순지르기는 물론이고 끈두르기와 묵주기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비료는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순지르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씨앗을 파종하고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본잎이 한 7장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1차 순지르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시 순지르기를 한 이후에는 남겨진 잎과 줄기 사이에서 겨순이 어김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겨순을 다시 한 달 정도 키운 다음에 2차 순지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 감자 캔 자리에 심으면 대박인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올해는 감자 캔 자리에다가 바로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다음에도 같은 영상을 촬영한다면 감자 캔 자리에다가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남겨진 텃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저와 함께 재밌게 그리고 건강하게 텃밭 가꾸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